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각오로 책임지고 뛰겠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뉴스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실소를.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말은 삼김시대의 김영삼이나 김대중 뭐 이 정도 정치적 몸무게, 그 정치적 카리스마, 그 보스들이 했던 얘기지. 그래서 오늘 저희 썸네일 제목도 정계 은퇴 하든 말든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자신의 자리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죠. 정계 은퇴를 하겠다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각오한다고 했으니 각오를 한다고 그랬지 누가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또 말을 바꾼들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김기현 대표는 선출직이 아니라 사실상 임명직이었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정계 은퇴? 김기현 대표가 정계 은퇴한다면 그 얼마만큼 뉴스 가치가 있을까? 신문이 몇 단 기사로 쓸까?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나 할까? 그런데 이 위중한 의원총회장에서 당 대표가 정계 은퇴를 얘기한다는 그 일보를 보고 사람들이 다 허이 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랬네요. 당 혁신기구 이게 미래비전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비전 특별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당 혁신기구라고 했네요. 총선 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에서 진 정당 입에서 을에 나왔던 말 혁신하겠다, 인재영입하겠다, 총선 기획단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회초리를 17대 때린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일까요? 인재 영입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말 듣고 싶었을까요?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랬더군요. 용산에 할 말을 하는 당정 관계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아주 말을 부드럽게 점잖게 했는데 당과 정부의 소통이라니. 정부? 정부는 누구를 말하나요?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들? 차관들? 고위 당정회의? 결국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차마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과 정부, 당정회의에서 그 정의, 정부를 말하니까. 혹시 당정회의 어제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일요일 하잖아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오고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하고 혹시 그 고위 당정회의가 비서실장이 가지고 온 대통령 말씀 메모를 전달하는 장소로 끝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국민은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가 이런 제목을 붙였더군요.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용산을 못 벗어난 여당, 김기현 체제 유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대적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문의 제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문의 지적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아군의 지적보다는 적군의 지적이 더 예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보고 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혁신을 한다. 분골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 말에 성찬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용산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여당이었고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선의 서병수 의원,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없다면 당대표 물러나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했는데 대표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다는데, 여러분, 선거가 크게 승패가 갈린 다음에 패배한 정당에 임명직 당직자만 쏙쏙쏙 골라서 사퇴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과문한 탓인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실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지도부는 그대로 있은 채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그대로 딱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같이 뛰었던 선거대책본부에도 거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당 대표가 임명했던 임명직 당직자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전략기획 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무슨 대변인, 이 사람들만 지금 사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행동입니까? 일단 국민들이, 물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 내부적인 의원들끼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빚었겠지만, 그래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 선거, 수백 개에 달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한 거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은 자꾸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말 맞지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선거를 당력을 총 집중하는 전국적인 선거로 만든 판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키웠습니까? 국민의힘이 키웠습니까? 판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김태우를 사면한 사람이 누구죠? 사면은 그렇다 치고 맨 마지막에 김태우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결국 김태우에게 강서구청장 후보로 마지막 낙점 공천을 준 사람은 누구죠? 김태우는 원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김태우에게 원래 있었던 내부 고발자, 의인의 아우라는 점점 퇴색되고 함량 미달 범법자, 이런 야당 쪽이 씌운 그러한 이미지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프레임을 방치한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을 포함한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 총력을 기울인 이번 구청장 선거,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안 했겠습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했지요. 당연히 했지요. 비밀리에 비공개에 돈 수억 들여서 그 여론조사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대여섯 번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공개고 미리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저희 같은 기자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 국민의힘 지도부도 알고 있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고,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한 2달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여론조사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5%포인트 이상으로 김태우가 진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방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10월 11일) 날 수요일 날 본투표가 오후 8시에 마감이 됐고, 각 당사, 민주당사, 국민의힘 당사 실시간 중계, 여러분 다 영상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 옆에 이재명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그다음에 뭐 의원들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태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개표 결과를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념이 전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알고 있었으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이니까. 그 5번에 걸친 여론조사 한 건도 예외 없이 김태우가 15%포인트 지는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표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린 겁니다. 아니면 근처에 술집에 모여 있었거나. 그래서 오후 8시에 투표 끝나고 김태우 혼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 수많은 이야기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단결을 강조한 것 같고요. 비윤계 쪽에서는 민심을 읽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윤계 이용 단결, 내부 총질 안 된다. 서병수 비윤이죠. 민심을 못 읽으면 되겠느냐. 비윤계 김웅, 바이든이든 체리 따봉 모두 대통령의 잘못 같은데 백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봤자 무엇이 바뀌겠느냐. 오늘 중앙일보도 그런 칼럼을 썼더군요.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지금 김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말 실수한 거 있잖아요. 쪽팔려서 어떡하지 했던 말. 체리 따봉? 권성동이가 뭐 이준석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는 그런 뭘 올리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따봉, 왜 체리인데 따봉하는 그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걸 보내줬다는 게 그게 체리 따봉 그겁니다. 김웅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구설수였던 체리 따봉 구설수였던 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쓸데가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김웅이 안 해도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얘기가 나오겠지요. 국민은 분명히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는 않고 우리는 잘했다는 이야기만 할 거면 의총은 뭐라고 하느냐. 김미애 의원, 우리 당이 약자한테 공감한 적이 있었나 반성해야 한다. 허은하 의원, 이쯤 되면 다 같이 용산에 가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도끼 상소라도 올렸어야 한다. 도끼 상소가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 때 충신 선비들이 대통령의 임금한테 가서 상소할 때 탁 엎드려서 마마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할 때 머리맡에 도끼를 놔두고 상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저 도끼를 들어서 내 머리를 내려쳐 주소서라는 목숨을 건 각오하에 그 상징으로 도끼를 놔두고 했던 상소가 도끼 상소입니다. 허은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용산에 지금 다 가자.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다 엎드려라. 국민의힘들 도끼 하나씩 들고 가자. 우리 말을 들어주소서 아니면 우리 머리를 그 도끼로 내려 치소서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비공개로 의원총회 해본들 100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최재형 의원 참패 책임지고 김기현 물러나야 한다.
반면에 정진석 의원, 송파 구청장 선거였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겼다. 강서 구청장 선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 것이다. 윤상현 의원, 대표가 사퇴하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그래서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 구청장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는 크게 책임을 진 것이다.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분들은 민주당보다는 내부 공격에 집중했던 분들이다. 주로 이제 영남 지역 현역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대통령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대선을 이겼겠느냐. 단결해야 하고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몰아줘야 한다.